안녕하세요. 보건복지TV입니다. 전월세 거짓 신고하시면 벌금이 최대 500만원까지 나옵니다. 2021년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제도 중에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알았을 때 중요한 5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 5가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제가 핵심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5가지 영상은 먼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생애 최초,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조건이 변경된 점,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에 당첨됐을 때 거주 의무기간이 신설됐다는 것, 그리고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게 되었고 양도소득세의 최고세율이 인상됐다는 점, 이렇게 크게 5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제도의 변경이 있었지만 자, 그런 것들은 예를 들면은 주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미 상당한 자산을 갖추고 있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내용 중에도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5가지만 뽑아봤습니다. 먼저 전월세 신고제인데요. 자, 시행 시기는 2021년 6월부터입니다. 핵심 사항은 임대차 계약 당사자, 그러니까 전세를 주거나 전세를 받는 사람, 혹은 월세를 주거나 월세를 받는 사람, 그러한 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이러한 전반적인 계약 사항을 시군구 구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그럼 뭘 신고해야 되는 거냐?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빌려주는 건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언제까지 빌리는다라는 임대 기간, 또 보증금이 얼마고 월 임대료가 얼마인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 자, 저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은 거의 다 신고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신고제를 통해서 이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가 등록이 되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는데 전월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시세를 명확하게 알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자, 이러한 전월세 신고제가 시작이 되면서 좀 더 명확하게 전월세의 시세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 임대인에 대한 과세 등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런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된 이후에 신고를 안 하시게 되면은 벌금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게 되고요. 자, 거짓 신고하셨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서 신고하시거나 혹은 올려서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반드시 참고하셔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생애 최초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조건이 변경되었다는 점인데요. 자, 이 2가지 특별공급 정도가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특별공급일 텐데요.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부터 알아보면은 기존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정도가 기준이었고요.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이 100%가 기준이었고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120%까지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자, 이게 2021년으로 넘어오면서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우선 배정 물량의 경우에만 기존과 같이 100%가 적용이 되고요. 일반 물량의 경우에는 이 소득 기준이 130%까지 30%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 말은 더 많은 사람들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통해서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민영주택에서도 이렇게 역시 소득 기준이 변경이 되었는데 우선 선발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100%인데요. 자, 일반 선발의 경우에는 140%까지, 그리고 심지어 맞벌이는 160%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벌이가 조금 괜찮은 신혼부부의 경우에도 특별공급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최근에 신혼부부가 있으시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인데요. 생애 최초는 이제 아마 한 번도 아파트를 청약받아서 가지고 계신 혹은 구매해서 가지고 계신 경우가 없는 분들, 주택을 가지고 계신 적이 없으신 분들을 위한 그런 공급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우선 선발에는 이제 100%가 적용이 되고 일반의 경우에는 130%까지 적용되는 걸로 변경이 되었고요. 자, 민영의 경우에는 우선이 130, 일반 같은 경우에는 160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분들에서는 이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잘 활용하시는 게
아마 2021년 이후에는 뭐 이제 청약을 통해서 나만의 주택을 받게 되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점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분양가 상한제 당첨자의 거주 의무 기간 신설인데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아파트들 중에 공공택지에 개발된 아파트 경우에는 3에서 5년 정도의 거주 의무 기간이, 그러니까 꼭 네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이제 청약을 받았다면은 공공택지에 개발된 아파트라면 3년에서 5년까지는 무조건 살아라 라는 내용이고요. 민간택지 경우에는 2에서 3년은 무조건 살아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주할 수요가 아닌 사람들의 그런 청약이나 이런 거를 조금은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죠. 이제 시행은 2021년 2월 19일부터고요. 만약에 이렇게 거주 의무 기간을 지키시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뭐 청약을 당첨되시거나 뭐 이미 당첨되셔서 들어가셔야 되는 분들 등등은 이러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분양권 주택수 포함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기존에 최근에 분양권을 활용한 주택 투여 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양권 주택 투기 수요를 어느 정도 억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정책이 도입이 된 거고요. 시행은 2021년 1월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 그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2021년 1월 이후에 취득한 것만 이제 이렇게 주택수에 포함되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혹시 몰라서 이거 하나 적어 놓은 건데요. 자, 취득세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주택수를 이제 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취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생각되는 주택수의 경우에는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현재 분양권이 없으신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실 텐데요. 아마도 요 내용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요걸 보시면 그 말이구나 라고 바로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양도세 최고세율이 인상됐다는 점인데요. 자, 양도세는 말 그대로 내가 어떠한 물건을 양도하면서 소득이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세율이라고, 그러니까 세금이 몇 %가 적용되느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기존에는 이렇게 1,200만 원에서 10억까지의 세율이 있었고요. 그래서 최대 세율이 42%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 10억 원 초과 그 구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생기면서 이제 세고세율도 45%까지 적용이 되면서 기존에 42%로 적용되던 최고세율이 3%가 올라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 원이 초과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45%까지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10억 원 초과되는 소득을 얻고 뭐 세금을 50% 내더라도 이런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전체적으로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부동산은 의식주 중에 하나로서 인간이 살면서 반드시 활용하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떠한 그런 필수적인 물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 정도는 알고 계신다면은 향후에 전세를 사시거나 월세 계약을 하시거나 하는 경우에, 혹은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 청약을 신청하시는 경우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도 한 번씩은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